자, 대한민국 대표팀의 월드컵 예선 이제 내일이죠. 네. 저희 촬영을 기준으로 이제 내일 팔레스타인이랑 이제 첫 경기가 있습니다. 이 첫 경기를 앞두고 저희가 간단하게 이번에 이제 뭐 명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조에서 이제 어떤 팀과 함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좀 프리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6개의 팀 B조에서 상위 2개 팀은 자동으로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합니다. 우리가 이제 2위 안에 드는 것, 뭐 그리고 당연히 1위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, 자, 일단 한국, 이라크, 요르단, 오만, 쿠웨이트, 팔레스타인과 한 조가 됐고요. 아무래도 원정 거리가 상당히 좀 멀 거라서, 그리고 이재성 선수가 이제 귀국하고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월드컵에서는 초반에 잘해놔야지 만약에 초반부터 꼬이기 시작하면 가면 갈수록 이제 그 일정이랑 부담이 많이 험난해지기 때문에 그쵸? 선수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. 그리고 이게 지금 조편성 나온 것 자체가 그러니까 다 중동이잖아요. 우리가 좀 뭔가 네. 좀 가깝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일단 없고, 그리고 그 벤투 감독 때 최종 예선도 제 기억에는 다 중동 팀이었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도 뭐 걸프컵에 뭐 우리나라가 뭐 참가한다 이런 이제 농담도 나왔었는데, 이번 거리 변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점을 좀 따낼 수 있을 때 빠르게 따 놓는 게 네.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. 홈에서는 특히 더 그렇고요. 이번에 그래서 차출된 선수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일단 센터백에서의 주전조는 아무래도 김영권, 김민재, 정승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에 이제 조유민과 이제 네. 이한범이 또 이제 이름 올렸고, 이제 권경원 선수가 경미한 부상이 있어서 조유민으로 대체 발탁이 됐고, 이한범 선수도 이제 발탁이 됐는데 아직 이한범 선수는 A 매치에선 데뷔를 못했거든요. 그리고 조유민 선수도 일단은 대체 발탁이기 때문에 당장 봤을 때는 아마 이 주전조 3명 중에 2명으로 선발로 좀 내세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, 풀백은 조금 이제 변수가 여러 개 있는데 김문환 선수가 또 경미한 부상으로 이제 이탈을 했죠. 부상으로 빠졌고, 그래서 서령우, 황재원, 이명재 여기에 이제 황문기, 최우진이 있거든요. 근데 황문기 선수와 최우진 선수가 아예 첫 발탁임을 고려했을 때 서령우, 황재원, 이명재 3명이서 이 중에 2명으로 아마 풀백을 구축하게 되지 않을까. 근데 이명재 선수도 냉정히 보면 아직 A매치는 한 경기 출전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좀 서령우가 키가 될 것 같아요. 네. 서령우가 어쨌든 좌우측이 다 되고 그리고 지베지다에서의 활약상이 상당히 또 좋기 때문에 서령우가 어느 쪽으로 이제 기용이 되느냐. 그럼 이제 이명재가 왼쪽으로 나오느냐, 아니면 황재원이 오른쪽으로 나오고 서령우가 왼쪽으로 가느냐. 이제 이 조합이 가능해지는 거죠. 그렇죠. 근데 황재원 선수도 사실 A매치 경험이 꽤 적은 편이어서 어떻게 나오건 서령우 선수가 어쨌든 해줘야 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, 이명재건 황재원이건 사실 대표팀 경험이 정말 뭐 이렇게 두 자릿수 이상이 되지 않으면은 누구나 좀 더 긴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 면에서 이명재 선수도 황재원 선수도 홈에서의 경기고 월드컵 최종 예선이고 긴장이 많이 되겠지만, 현재 상황에서는 정말 이 선수들의 역할도 중요하다. 그리고 혹시 이번 A매치 기간 동안 황문기나 최우진 중에 깜짝 기용이 될 선수는 누구일지 이런 거를 좀 보이면 쏠쏠할 것 같고요. 미드필더는 지금 이재성, 정우영, 황인범, 박용호 3선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4명이 좀 주전조가 아닐까 싶은데, 왜냐면 정우영 선수가 아마 울산 HD에서도 그렇지만 주중 주말 경기를 연거푸 뛰는 거는 지금 체력상 어렵습니다. 계속 울산에서도 한 주에 딱 한 경기씩 이렇게 좀 몸 관리를 해주면서 뛰게끔 하고 있는데, 가능하다면 이 정우영 선수도 2경기 중에 한 경기 딱 선발, 그리고 원정까지 가서도 또 연달아 선발로 뛰기에는 이 선수의 체력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3선의 지금 뎁스를 봤을 때 아마 박용호 선수가 이번 A매치 2경기 중에 한 경기는 그래도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되기는 해요. 사실 이제 이재성, 정우영, 황인범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또 카타르 월드컵 때 뭐 이런 조합도 이제 많이 썼으니까. 네. 그래서 황인범 선수가 또 지금 이적을 발표한 이후에 아주 축하할 소식이죠. 맞아, 페노르트 이적을 발표한 이후에 귀국이 좀 늦었던 편에 속합니다. 그래서 사실 이 선수의 컨디션의 체력 상태도 우리가 좀 봐야 되고, 비행이 워낙 또 장시간이니까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이적과 관련된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선수 본인도 뭔가 이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거리도 있었을 것이고,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신경도 많이 쓰였을 것이고 해서 컨디션이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. 그리고 K리그1에 지금 광주FC에서 너무나 잘하는 중원의 만능 열쇠죠. 정우현 선수. 개인적으로 이번 9월에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. 정우현 선수가 뭐 아마 바로 선발로 막 그 경기에서 내세우기는 어려움은 있겠지만, 그래도 정우현 선수를 이번 A매치에서 출전하는 모습을 좀 보면서 장기적으로 우리 대표팀에서 이 선수의 쓰임새를 좀 찾아줬으면 하는 그런 좀 마음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선은 뭐 이제 손흥민, 황희찬, 이강인, 우리가 이제 항상 맛보던 그 맛 그대로고, 이재성 선수가 사실 이제 뭐 이선으로 갈 가능성, 추가적으로 이제 어린 선수들도 이번에 발탁이 이제 좀 됐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엄지성 선수, 양민혁 선수. 양민혁은 뭐 올 시즌 K리그 최고의 루키인데, 그쵸. 여기에 더해서 지금 김천에서도 폼이 좋은 이동경 선수가 있습니다. 미쳤더만. 내가 봤을 때 울산에서
나서 이렇게 쭉 계속 있었으면은 그럼 진짜 고난 났을 거예요. 저는 리그 시즌 MVP까지도 이제 울산 성적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MVP까지도 노려볼 만한 경기력이었다고 봅니다. 미친 폼이었으니까 네. 그 한 달의 공백기가 아쉽죠. 그쵸. 인천으로 가면서 그 어쨌든 이동경 선수까지 이렇게 2선에서는 계속 경쟁을 좀 할 수 있을 텐데 아마 주전조는 그래도 손흥민, 황희찬, 이강인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. 여기에 이제 이재성도 사실 2선으로 올라갈 수 있어서 그쵸. 아마 이렇게 좀 기용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. 톱 자리는 현재로서는 2명 중 주민규가 유력합니다. 6월 경기 때 폼이 잘했어요. 워낙 좋았고 당장 이번 주만 해도 월요일날 이제 첫 소집을 했을 때 2일이죠. 2일에 첫 소집을 했을 때 주민규 선수는 주말 경기 뛰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트레이닝을 정상적으로 소화했다고 하더라고요. 이런 점도 경기를 뛰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좀 좋은 준비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고 오세훈 선수가 6월에는 발탁은 했지만 많이 못 쓰였거든요. 이번에는 그래도 한번 오세훈 선수가 출전하는 모습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짝 좀 봐야 되는데 최초로 월드컵 본선 진출 지금 도전하고 있고 최근 10경기 중에 무실점이 5경기나 될 정도로 수비적으로 꽤나 이제 괜찮은 팀이다라는 평가가 있어요. 아시안컵 때 경기들을 좀 다시 봤거든요. 그리고 그때 괜찮았어요, 팔레스타인이.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. 4-4-2 형태의 그 두 줄 간격 조절, 라인 컨트롤이 되게 좋은 팀이라는 인상을 받았고 압박을 할 때는 이제 4-2-4처럼 올라가서 윙 포함해서 투톱과 윙들까지 4명이 위에서 압박을 하는 시도를 하더라고요. 우리를 상대로도 아마 팔레스타인은 압박을 하려 할 겁니다. 이 4명이 위로 올라와서 우리가 3-2의 구조가 될지 뭐 미드필더, 수비형 미드필더가 올라가서 내려가서 뭐 3-1의 구조가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팔레스타인은 우리 패스기를 차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다. 그런 돌발적인 압박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이제 새 감독 아래에서 첫 경기다 보니까 아직 그 구조를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. 부디 좀 이런 전방 압박에 대해서 미리 좀 대비를 좀 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겠고 이 대비가 안 되잖아요. 바로 U자 갑니다. 그럼 패스 전개가 바로 U자를 향해 가요. 근데 U자를 향해 가는데 우리가 측면으로만 볼이 가게 되면 상대가 팔레스타인이고 전환이 빠르니까 4-4-2로 바로 두 줄 간격을 좁힐 거 아니에요. 중앙을 안 줄 겁니다. 근데 우리가 측면만 판다? 박스로 진입하는 방법이 그러면 굉장히 단조로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밀치 수비를 못 뚫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분명 이 부분에 있어서 빌드업에서부터 상대 압박을 어떻게 풀어나올지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이 사실 이제 뭐 그 내적인 경기력 빼고도 외적으로 이제 자국 리그라든지 이제 이런 게 좀 원만하지 않다라는 변수도 이제 그들 스스로에게는 좀 있는 편이거든요. 그렇죠. 아무래도 지금 정세가 안정되지 못하고 8월 초에 1, 2차 전지훈련을 이제 떠났대요. 대표팀인데 8월부터 전지훈련을 한 겁니다. 근데 이게 특수성이 있는데 지금 팔레스타인은 자국에서 축구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축구 선수로서 경력을 이어가려면 다 해외에서 이제 해외 리그 팀으로 해외 무대에서 뛸 팀을 찾아야 돼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팀을 찾는데 변수가 많죠. 계약을 하더라도 자국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뛰어야 되잖아요. 주전 입지를 차지하기도 힘들고 계약 연장을 하기도 힘들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꽤 많은 선수가 지금 팔레스타인 대표팀의 무적 상태인데 그래서 팔레스타인 그 언론 매체의 보도를 막 이렇게 번역을 해서 보니까 8월부터 이 선수들이 경기 감각이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대표팀에서 일부러 훈련을 잡아줬대요. 그래서 어차피 뛸 팀 없으면 와서 같이 훈련하면서 그렇게 해라. 연습 경기를 하면서 감각 유지를 하기 위해서 신경을 좀 썼다고 하고 제가 팔레스타인 경기를 봤고 덕현이 형이 중계했던 아시안컵 경기도 봤거든요. 근데 빌드업 패턴이 제가 느끼기엔 잘 짜여진 팀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사실 이 팔레스타인 제가 이제 뭐 그때 홍콩전 중계를 했었고 카타르전도 형 중계했어요. 네, 그래서 그 앞에 경기들을 쭉 보면서 느낀 건 그러니까 사실 체계가 잘 짜인 팀은 아니에요. 그런 인상은 없었고 근데 대신에 이 팀이 아까 형철이가 얘기했듯이 그런 압박 기조나 이런 거는 저는 결국 많이 뛰는 축구에서 좀 나온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역습을 되게 잘 준비했던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 후방에서 볼을 잡으면 일단 롱패스를 많이 나가요. 롱패스로 나가서 최전방 공격수인 그 오데이 다바그 선수의 경합을 좀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형태의 역습 전개가 많고 대부분의 마무리는 좌우 측면 크로스를 위주로 좀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. 주의해야 할 선수를 좀 뽑자면 이 오데이 다바그 덕현이 형이 이제 중계할 때 멘트를 좀 빌려서 표현하자면 이 선수 우상이 반페르시다면서요. 네, 맞아요. 제가 찾아봤어요. 그때. 그러니까 왼발 잘 쓰는 선수고 지금 이제 발탁된 선수 중에는 최다 득점입니다. 아시안컵 본선에서의 3골, 월드컵 2차 예선에서도 3골을 넣었는데 이 깔아차는 슈팅이 진짜 좋더라고요. 경합도 좋고 전체적으로 발밑도 꽤 괜찮은 편이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좀 주의해야 될 선수인 건 맞아요. 그리고 아시안컵 때 이후로 좀 더 위협적인 공격수가 추가가 됐습니다. 바로 지금 이집트의 알 아흘리, 아프리카의 최고의 팀 중에 하나가 알 아흘리인데 여기서 리그 18골을 터트린 웨삼 아부 알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. 덴마크에서 성장을 했는데 이제 이중 국적자예요. 팔레스타인이 아무래도 좀 기화 선수 아니면 팔레스타인과의 선수도
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포섭을 하는 만큼 이렇게 웨삼 아부 알리 선수도 이제 기화를 좀 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선수도 경력이 좀 풍부하거든요. 아마 경험이 이제 많다는 네, 얘기죠. 제가 볼 땐 다와그가 최전방 4-2-3-1 형태로 공격할 때 나가는데 처진 공격수로 아마 웨삼 아부 알리가 기용이 되지 않을까. 이 둘이 유럽 무대에서도 꽤 검증된 이력을 지니고 있는 선수들이어서 우리가 결코 만만히 봐서는 안 될 아주 무서운 자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오른쪽 공격수는 이제 타메르 세암, 왼발 잘 쓰는 킥이 좋은 선수고 왼쪽에는 이제 조나단 칸틸라나 선수가 칠레에서 기여를 한 선수입니다. 맞아, 여기가 좀 귀하 선수가 조금 있어요. 두 자릿수 득점을 또 A매치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위협적인 자원이고 또 이 팀에서 무서운 선수는 오른쪽 풀백 무삽 알 바타트. 다바그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그 크로스 능력 좋고 순간적으로 공격 가담을 알바타트가 했을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. 지금 이제 골키퍼인 라미 하마데 선수는 7월부터 소속팀이 없고 센터백의 미셸 테르마니니도 현재 이 팔레스타인 축구협회에 나와 있는 프로필, 이 언론 쪽에 나와 있는 프로필을 보면 팀이 없습니다. 그리고 야세르 하메드 선수도 이 선수는 이제 바스크 출생이라 아틀레티코 클루브 뉴스 출신이기도 했는데 아메드도 지금 팀이 없어요. 그리고 마하즈네 선수가 이제 이 선수들 대신해서 백업 센터백으로 뛸 수 있는데 마하즈네는 징계로 이번에 못 나오고 모하메드 살레는 팀이 없어서 모하메드 살레. 네, 아예 발탁이 이번에 안 됐습니다. 이 선수는 올해 초에도 팀이 없었는데 임시로 올해 한 4경기를 잠깐 팀구에서 뛰었다가 이 팀에서도 연장을 못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너무 경기 감각이 떨어졌다고 판단을 했는지 살레가 아예 발탁이 안 됐어요. 마하즈네가 징계라고 하는 소식이 이제 팔레스타인 언론 매체가 출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센터백들을 봤을 때는 실전 경기 경험이 없는 선수들이 그대로 주전을 뛸 가능성이 키퍼 포함해서 있어서 그러니까 공격진은 사실 무게감이 좀 있지만 뒤로 가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공략을 할 만한 그리고 사실 팔레스타인 정도 레벨의 팀은 우리가 이제 또 홈에서 경기하면 이제 대승으로 끝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보면 사실 이제 팔레스타인전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일단 여긴 저는 역습만 우리가 좀 경계를 잘하면 충분히 대승 노려볼 만한 팀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. 그렇죠. 롱패스 역습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되고 앞서 말했듯이 순간적으로 압박이 들어올 거예요. 여기서 이제 압박에 대해 대처 잘못하면 우리 중앙 못 뚫어서 그대로 U자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경기를 접근했을 시에는 팔레스타인의 수비 조직력을 봤을 때 생각보다 이 경기 골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. 네, 그런 점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그 카타르가 이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골을 넣는 장면을 보니까 팔레스타인이 세트피스 때 대인 수비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근데 거기서 이제 선수들끼리 위치를 바꾸는 그 스위칭이라고 하죠. 다른 선수들이 미끼가 되고 그때 그 당시에는 그 알하이도스 선수가 이렇게 쭉 하산 알하이도스 이렇게 뒤쪽에 있다가 외곽으로 딱 빠져가지고 뒤로 들어가지고 골을 넣더라고요. 다른 선수들은 그냥 수비랑 키퍼를 눌러주는 그 미끼 역할이 됐는데 그런 형태의 그 선수 간 스위칭 플레이가 우리 세트피스 공격 때도 필요하다. 그게 제가 볼 때는 좀 좋은 공략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좋습니다. 뭐 어쨌든 3차 예선이 이제 시작이 되고 우리가 초반에 승점을 좀 잘 따놔야 나중에 이제 편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이번 홈 팔레스타인전도 좀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풀어갈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